3개 미트의 6면을 활용해서 데미지를 6면을 도장면별로 나눠서 접촉하여 퀵샤인입니다. 셀프 세차를 즐기시다 시간, 에너지 등의 여건 때문에 중독 포기하신 분들이나 혹은 셀프 세차장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심플한 셀프 세차 방법이지만 만족할 만한 세차 결과를 영상 후반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세상 편한 자동 세차장 대신 셀프 세차장을 갈까요? 터널식 자동 세차장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데미지를 내 차 도장면에 유발합니다. 이런 스월 데미지들이 누적되어 전체적으로 차의 광도를 낮추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반짝반짝 광이 나는 세차에서 빛이 바래 보이는 헌차가 되어가는 거죠. 내 차는 매일 광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매번 손세차 맡기기엔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셀프 세차장을 가는 거겠죠. 이미 낮아진 내 차의 광도를 올리는 법도 영상 후반부에서 다루겠지만 먼저 셀프 세차장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퀵샤인 노버킷 세차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투버킷 세차 등의 정석적인 세차와 비교하여 의견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물은 이게 다입니다. 드라잉 타월 하나, 워시 미트는 3개가 필요하며 휠타이어 전용 미트와 세정 제품은 선택사항이고요. 드라잉을 쉽게 해주고 코팅 역할도 해주는 퀵 디테일러까지 준비합니다. 색 예쁘죠? 당연하게도 어느 셀프 세차장을 가도 있는 폼건과 고압수를 씁니다. 각각 1회당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죠. 먼저 1단계는 스노우 폼건입니다. 1차적으로 오염물들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죠. 폼건을 들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압수와 달리 아주 짧은 시간만 주기 때문에 빠르게 차 전체를 덮도록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응이 되면 한 번에 가능하지만 처음 세차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두 타임을 쓸 각오도 필요합니다. 한 손으로는 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선을 잡아서 손이 차체에 닿아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이런 단계를 본격적인 세차 전과정이라고 해서 프리워시라고도 하는데 세차 고수 혹은 세차 환자분들께서는 개인 제품을 준비해서 압축 분무기나 혹은 폼렌스나 폼캐논이라는 별도 제품을 고압수건에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엔 셀프 세차장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만족할 만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세차장 폼건만 이용하겠습니다. 물론 세차장의 스노우폼은 개인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낮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성능이 10점과 100점의 차이는 아니고 80점과 100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고압수가 오염물을 떨구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5분 정도 불려줍니다. 기다리면서 미트에 물을 적십니다. 미트 보관함으로 쓰는 미니버킷에 카샴푸를 아주 약간 넣어준다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최소의 인풋 옵션인 만큼 생략합니다. 추천드리는 카프로 리셋 같은 제품은 500대 1의 희석비이기 때문에 미니버킷에 물을 1리터 넣는다 해도 2ml만 넣어도 되니까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 정도입니다. 2단계는 고압수 뿌리기입니다. 다음 단계 미트질에서 남은 오염물을 워시미트로 문지르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부위를 잘 씻어내려줍니다. 고압수는 차량 상단에서 하단으로 쏴주는 것이 당연하게 효율적이지만 빗자루 쓸어내듯 과한 액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압수 호스가 차체에 닿지 않도록 호스를 말아서 손잡이에 함께 잡고 다른 손으로 헤드 부분을 잡아서 운용하거나 그냥 한 손으로 선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쏴줘도 좋습니다. 3단계는 미트질입니다. 다시 폼건으로 차량 전체를 스노우폼으로 덮어줍니다. 버킷 세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프 세차에서 가장 체력 소모가 많은 것이 중간중간 워시 미트 헹궈내는 것입니다. 버킷을 찾아 움직이고 허리를 숙여서 거름망에 문지르는 작업이 적게는 15회, 많게는 20회 이상 하게 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퀵샤인 노버킷 세차법은 버킷 없이 폼건에 스노우폼을 카샴푸로 대신하여 3개의 워시 미트 혹은 패드를 사용합니다. 3개 미트의 6면을 활용해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염물을 불리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미트질을 시작하면 되고요. 총 6면을 도장면별로 나눠서 접촉하여 버킷에 헹궈서 쓰는 것보다 더 안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미트는 적당히 물기를 머금도록 미리 헹궈놓거나 말씀드린 것 같이 카샴푸를 적셔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염유리에 몇 번 비벼서 스노우폼을 머금게 합니다. 가장 먼저 1번 미트의 한 면으로 본닛 전체를 미트질합니다. 미트질은 미트의 무게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절대 가압을 주거나 빡빡 문지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차장 폼은 개인 카샴푸보다 윤활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을 더욱 줄여야 하고요. 다음은 1번 미트의 반대면으로 앞범퍼 및 양쪽 앞펜다를 미트질합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는 도장면은 고압수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합니다. 하단에 오염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2번 미트로 바꿔서 루프와 트렁크 상단을 하고요. 2번의 반대면으로 트렁크 하단과 양쪽 뒤엔다까지 미트질합니다. 3번 미트의 한 면으로 한쪽 앞, 뒤 도어를 합니다. 3번의 반대면으로 반대쪽 도어를 미트질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리면들은 도장면보다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썼던 미트를 재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방법을 외국에서는 노버킷 멀티미트 세차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방법은 아니죠. 우리나라 디테일링샵이나 손세차장에서도 쓰는 방법이니까요. 4단계는 다시 한번 고압수 헹굼입니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단계 드라잉입니다. 보통의 셀프 세차장들은 드라잉 존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을 챙겨서 드라잉 존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에어건으로 사이드미러, 그릴,
패널 사이 등의 틈새들에 고여있는 물들을 빼주는데 이 과정을 빼먹지 않아야지 집에 돌아와서 눈물 자국 보는 일이 적습니다. 근데 에어건 호스에 빵꾸가 나서 자꾸 얼굴로 바람이 오더라고요. 세차장 에어건만큼 강하지 않지만 이런 저렴한 무선 송풍기도 제법 쓸만합니다. 처음 셀프 세차하는 분들이 드라잉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생각보다 잘 닦이지 않는 것인데요. 대충 닦는 게 맞는 겁니다. 가장 많은 데미지를 유발하는 과정이 이 드라잉 과정입니다. 너무 빡빡 닦을 때 혹은 드라잉 타월이 땅이나 타이어에 닿으면서 오염물을 묻힌 상태로 닦게 되는 경우에 데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라잉 타월로 윈드실드, 즉 앞유리를 닦아줍니다. 드라잉 타월에 어느 정도 물기를 묻혀서 타월이 뻑뻑하지 않도록 하는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잉 타월 사용 전에 퀵 디테일러 제품이나 이런 유리막 코팅 성분을 가진 워터리스 제품을 드라잉 에이드로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드라잉 시에 뻑뻑함을 예방할 수도 있고 꼼꼼하게 왁스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왁스 바르는 코팅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미트지로 마지막 고압수 헹굼 전에 이런 습식 코팅제를 뿌리고 고압수로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코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타월로 닦으면서 물기 잔사가 보이는 것은 대부분 마르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자국을 만드는 것은 물방울이기 때문에 큰 물방울들을 쓸어내린다는 생각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수직면들을 드라잉할 때는 타월이 땅이나 타이어 근처에 닿지 않도록 타월을 접어서 쓰거나 맨 아래면을 잘 잡고 닦아내면 됩니다. 사이드 스커트 등의 최하단부는 오염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맨 마지막에 마무리합니다. 익숙해지신다면 20분 이내에도 끝낼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며 준비물은 워시미트 3개와 미트를 보관할 작은 버킷, 드라잉 타월, 그리고 드라잉 에이드로 쓸 퀵 디테일러 제품 정도가 다입니다. 영상의 모든 제품들은 본문 링크의 퀵샤인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선택적으로 휠과 타이어까지 세척할 경우에는 1단계 스노우폼 뿌린 후 대기 시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염도가 낮을 경우에는 뿌려놓은 세차장 스노우폼으로 닦아도 되지만 오염도가 심할 경우에는 이런 휠 타이어 세정 제품을 준비하면 더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휠타이어 세정액만 분사하고 1에서 2분 뒤에 고압수로만 헹궈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손대는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타이어 갈변 제거도 좋지만 빠른 세차를 원할 때는 브러쉬 대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필전용 미트를 쓰면 좀 더 편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세차 결과입니다. 디테일링 프로나 고수분들의 아웃풋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보통의 오너분들 대부분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3시간 걸려서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취미로서 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쪽이라면 우리같이 노력과 시간은 적게 들이면서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심플한 방법도 분명히 좋은 세차법이란 걸 자신합니다. 그리고 쉬운 세차를 더 쉽게 해주는 비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코팅입니다. 코팅은 차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오염물이 덜 묻게 하고 더 쉽게 세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보다 더 큰 장점은 자동차 도장면의 광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뭔가 관리받은 차 같은 느낌을 준달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미 광도가 낮아진 차량도 코팅을 통해서 그 광도를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차가 반짝반짝 광이 나는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도장면 맨 아래 맨몸이라 할 수 있는 패널이 있고 그 위로 페인트를 접착하게 하는 프라이머, 그 다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도장면의 색을 결정하는 베이스 코트, 맨 위가 광을 내는 투명한 색의 클리어 코트입니다. 클리어 코트의 두께는 불과 A4 한 장 정도라고 하며 이 얇은 면을 지지고 복구하는 게 차량 외관 관리인 거죠. 출고한 직후에는 이렇게 아무런 데미지 없이 면이 반듯할 거고요. 점점 작은 데미지들이 쌓일 것입니다. 이 데미지의 양이 많아질수록 차의 광도가 낮아지고 말 그대로 더 이상 반짝거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이 미세한 데미지들 사이에 들어간 오염물들은 쉽게 세척도 어렵기 때문에 광도를 더욱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쉽게 향상을 가져오는 게 왁스나 실런트, 유리막 등의 코팅을 하는 거겠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데미지들을 일부 메꾸면서 광이 살아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코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얇게 형성된 이 코팅이 추가적인 데미지를 어느 정도는 보호해준다는 거고요. 다만 방탄 유리처럼 표면이 단단해져서가 아닙니다. 코팅층이 아주 약간의 충격을 먼저 흡수하면서도 코팅층의 매끈함이 데미지 유발물질과 접촉할 때 저항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코팅이라도 내 도장면 위에 적용되어야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팅 중 가장 효과와 지속성이 오래가는 것은 유리막 코팅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셀프 유리막 코팅에 대한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시각의 영상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